F1에는 수많은 레전드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록으로 기억되는 선수도 있고 화려한 언변과 스타성으로 사랑받는 선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기존에는 본 적 없는 특이한 캐릭터로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대중 앞에선 한없이 차갑고 트랙 위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했던 남자, 바로 키미 라이코넨인데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기에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F1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키미 라이코넨의 레전드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키미 라이코넨은 F1에서 무려 19시즌 동안 352번의 레이스에 출전했고 103번의 포디움, 21번의 우승, 그리고 2007년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긴 선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키미를 레전드로 기억하는 이유는 이 숫자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건 레이싱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캐릭터였죠. 말수는 적고 인터뷰는 늘 단답형,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과묵한 성격, 근데 술 마시면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레이스 중에 침착함, 우승을 해도 리타이어를 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모습은 그를 마치 감정이 없는 드라이버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붙은 별명 아이스맨.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승부욕과 레이싱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운전으로만 말하는 드라이버였고 그 점이야말로 지금까지도 많은 F1 팬들이 키미 라이코넨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죠. 심지어 2025 시즌 F1에 데뷔한 슈퍼루키 키미 안토넬리의 부모님 역시 키미 라이코넨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 영향으로 아들의 이름에 키미를 붙이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도 김막스? 키미 라이코넨은 1979년 핀란드 우시마 지역의 도시 에스포에서 태어났습니다. 2살 터울의 형과 함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카트레이싱을 시작했지만 이 선택은 라이코넨 가족에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마티 라이코넨은 도로건설 노동자였고 어머니 파울라는 사무직으로 일하던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낮에는 도로공사를 하고 밤에는 택시기사와 나이트클럽 경비를 병행하며 두세 개의 직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에는 실내 화장실조차 없었고 당초 계획되어 있던 집 보수공사도 두 아들의 레이싱 비용 때문에 계속 미뤄졌지만 부모님은 기꺼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며 어린 키미의 레이싱을 적극 지원했죠. 키미는 8살에 카트를 시작해 곧장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4살이던 1994년에는 핀란드컵 종합 2위를 기록했고 1995년에는 포뮬러 A 카트로 첫 국제대회에도 출전했습니다. 레이스 도중 스티어링 휠이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주행을 이어나가는가 하면 심지어 스타트 직후 충돌로 펜스까지 튕겨나간 상황에서도 직접 카트를 다시 들어올려 트랙에 복귀해 끝내 3위로 체커기를 받는 등 어린 시절부터 키미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과 승부욕을 지니고 있었고 이런 재능은 곧장 국제 무대에서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키미는 2000년 로버트슨 부자의 지원을 받아 영국 포뮬러 르노에 풀시즌 참가하게 됐는데요. 첫 시즌부터 적응 기간 따위는 필요 없는 엄청난 페이스를 선보였고 4연승을 포함한 압도적인 활약 끝에 그의 영국 포뮬러 르노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라이코넨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인물은 피터 자우버, 당시 자우버 F1 팀을 이끌던 팀의 대표였죠. 당시만 해도 F2에 해당하는 포뮬러 3000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일부 선수들만이 겨우 F1 테스트 기회를 받을까 말까 했지만 자우버는 그보다 하위 레벨인 포뮬러 르노에서 참가 중이던 라이코넨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그에게 F1 드라이버 테스트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에스키모라는 가명으로 치른 자우버 F1 팀 입단 테스트에서 키미는 단 몇 년 만에 자우버의 정규 드라이버인 페드로 디니즈보다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고 곧장 자우버 F1 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죠. 당시 키미는 포뮬러 3000 출전 경험조차 없었기에 F1 슈퍼 라이센스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의 수장이던 피터 자우버가 FIA를 설득한 끝에 간신히 슈퍼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키미는 마침내 2001년 F1에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자우버는 중하위권 팀에 불과했지만 키미는 개막전부터 6위에 오르며 팀에 포인트를 안겼고 오스트리아와 캐나다에서는 4위를 기록하는 등 데뷔 첫 시즌부터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죠. F1을 뒤흔든 이 루키의 등장은 곧바로 강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특히 8, 90년대 F1을 지배했던 맥라렌 역시 라이코넨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맥라렌은 자우버의 또 다른 드라이버 닉 하이드펠트를 영입할 계획이었지만 이때 한 사람의 추천이 모든 흐름을 바꿉니다. 핀란드 출신 F1 레전드이자 맥라렌의 챔피언 타이틀을 남겨준 미카 하키넨이었죠. 그는 맥라렌 팀의 수뇌부에게 이기고 싶다면 핀란드인을 데려가라며 라이코넨을 적극 추천해줬습니다. 야, 역시 고향 선배가 짱이야. 그리고 결국 2002년 키미는 맥라렌 F1 드라이버로 합류하며 본격적인 탑팀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맥라렌으로 이적한 키미는 2002 시즌 첫 경기부터 포디움에 오르며 팀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합니다. 달렸다 하면 패스트스트 랩을 찍으며 보는 이들을 경악해 했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차의 내구성이었습니다. 당시 맥라렌이 사용하던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엔진은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2002년 키미는 17번의 그랑프리 중 겨우 6번밖에 완주하지 못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무려 4번이나 포디움에 오르며 맥라렌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3년 차량의 내구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자 키미의 잠재력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F1 데뷔 후 첫 승을 거둔 키미는 그해에만 10번의 포디움을 기록하며 자연스럽게 챔피언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의 경쟁 상대는 당시 F1을 지배했던 붉은 남자 미하엘 슈마허였죠. 시즌이 끝났을 때 둘의 차이는 단 2점에 불과할 정도였습니다. 아쉽게 챔피언을 놓친 키미는 이듬해 다시 한번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했지만 2004년 맥라렌 차량은 또다시 내구성 문제로 말썽을 일으켰고 키미는 시즌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스파에서 1승을 거두는데 그칩니다. 그리고 2005년 키미는 7번의 우승, 여러 번의 폴포지션을 차지하며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의 일본 그랑프리에서 F1의 역대급 레전드로 기억될 만한 엄청난 명경기를 탄생시키기도 했죠. 지금은 퀄리파잉 세션이 진행될 때 모든 차량이 동시에 트랙 밖으로 나올 수 있지만 당시 퀄리파잉은 이전 그랑프리의 역순으로 순번이 정해져 타임어택이 진행됐는데요. 쉽게 말해 직전 경기에서 20위인 선수가 첫 번째로 나와 플라잉 랩을 도는 식인 거죠. 키미는 직전 경기였던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2위를 차지해 퀄리파잉 순서가 후반부로 밀려 있었고 퀄리파잉 중반부터 갑자기 내린 폭우 탓에 제대로 기록 작성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며 결국 17번 그레이드에서 레이스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레이스 스타트 직후 여러 차량들이 사고로 리타이어하는 동안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던 키미는 무서운 페이스로 앞서 달리는 선수들을 모조리 추월하며 2위까지 올라섰고 심지어 마지막 랩에서 선두 차량이었던 르노의 피지켈라까지 추월하며 무려 17위로 시작해 우승까지 일궈낸 믿기 힘든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천하의 아이스맨도 이건 못 참지. 이렇듯 키미는 누구보다 빠르게 트루기를 달렸지만 연이은 타이어 이슈와 잦은 고장이 계속 그의 발목을 잡았고 2005 시즌에도 결국 챔피언 달성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2006년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속도는 여전했지만 완주하지 못하는 레이스가 너무 많았고 키미는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하지만 부진한 성적에도 키미는 언제나 쿨한 모습이었습니다. 긴장은커녕 레이스 직전까지 낮잠을 때리는 여유를 보이는가 하면 팬들과 언론의 이런저런 반응에도 키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06년 모나코 그랑프리 도중 차량 문제로 리타이어한 뒤 키미가 피트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요트에 올라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쿨가이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키미 라이코넨이 아쉬운 성적 속에 2006 시즌을 마무리할 즈음 F1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한 시대를 지배했던 미하엘 슈마허가 은퇴를 결정했기 때문이었죠. 페라리는 슈마허가 떠난 빈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고심한 끝에 한 사람을 낙점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키미 라이코넨이었습니다. 키미는 2,500만 달러라는 당시 F1 최고 수준의 연봉으로 페라리와 계약하며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지만 일각에서는 과묵하고 언론에도 호의적이지 않은 그가 과연 페라리의 상징이 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적지 않았습니다. 키미가 앉아야 하는 페라리의 시트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미하엘 슈마허의 뒤를 잇는 F1 역사상 가장 무거운 자리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키미 라이코넨에게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더 빠르게 달리는 것 뿐이었죠. 페라리는 키미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금지했지만 키미는 제임스 헌터라는 가명으로 스노우 모빌 레이스에 출전해 우승할 정도로 속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랑 비슷한데? 키미 라이코넨이 페라리로 이적 후 처음 경기를 치른 2007 시즌 개막전 호주 그랑프리 키미는 폴포지션, 패스트 트랙 우승을 달성하며 완벽한 시즌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이어졌고 이후 6번의 레이스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페라리 팬들은 연봉에 걸맞지 않다는 비난까지 쏟아냈죠. 또한 그의 앞에는 F1의 역대급 루키로 평가받는 루이스 해밀턴과 이미 2번의 월드 챔피언을 차지했던 페르난도 알론소라는 맥라렌 듀오가 떡하니 챔피언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키미는 시즌 10경기를 남기고 챔피언십 선두 루이스 해밀턴에게 무려 26점이나 뒤져 있었죠. 지금과 달리 우승자에게 10점을 주던 당시의 포인트 제도를 고려하면 이 격차는 사실상 기적이 아니면 뒤집기 어려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키미는 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레이스를 완주했고 우승과 포디움을 기록하며 포인트 차를 조금씩 좁혀나갔죠. 그 와중에 맥라렌의 해밀턴은 중국 그랑프리에서 그래블에 빠져 리타이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 그 결과 키미는 선두와의 격차를 단 7점까지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 최종전 브라질 그랑프리 여전히 유리한 쪽은 맥라렌의 해밀턴과 알론소였고 키미 라이코넨에게는 말 그대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는 그 기적을 향해 흘러갔죠. 해밀턴이 기어박스 문제로 뒤처지는 사이 페라리는 완벽한 팀플레이를 수행했고 키미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은 채 선두로 체커기를 받습니다. 결국 그는 레이스를 7위로 마친 해밀턴을 단 1점 차이로 제치며 월드 챔피언에 오르는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하죠. 슈마허 이후 페라리가 처음으로 차지한 드라이버 월드 챔피언 그리고 현재까지도 페라리의 마지막 챔피언이기도 한 키미 라이코넨은 챔피언을 차지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키미
라이코넨이 트랙 위에서 유독 강력했던 이유는 단순히 빠른 스피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행에는 다른 드라이버들과 분명히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키미는 차의 뒤를 의도적으로 흘리는 오버스티어링 성향의 코너 공략을 통해 속도를 최대한 잃지 않는 드라이빙 테크닉을 구사했고, 때로는 과도한 브레이킹으로 차를 미끄러뜨린 뒤 즉각적인 가속으로 코너를 빠져나오는 위험하지만 정교한 주행에도 능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코너 진입 각도를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였죠. 키미가 타이어를 다루는 방식도 독특했는데요.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레이스 시작 전 차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타이어 웜업을 하는 동안 키미는 그냥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며 웜업 따위는 필요 없는 상남자 같은 모습을 보이곤 했죠. 키미는 레이스 초반부터 급가속과 급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이어에 열을 올리는 스타일이었고, 한번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코너에서 브레이크 개입을 최소화한 채 거의 풀악셀로 주행을 펼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키미는 그저 차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으로 차를 느끼는 드라이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행 중 셰시, 서스펜션, 밸런스의 아주 작은 이상도 느껴낼 수 있었고, 이 감각은 팀과의 무전에서도 자주 드러나곤 했습니다. 맥라렌 시절 키미는 레이스 직후 차량 셰시 어딘가가 깨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미케닉들은 아무 이상을 찾지 못했고, 결국 며칠 뒤 차량을 완전히 분해한 끝에 그가 말한 위치에서 실제 균열이 발견됐다고 전해지죠. 스파이더맨이야 뭐야? 하지만 2007년 월드 챔피언에 오른 이후 키미의 F1 커리어는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페라리에서의 2시즌 동안 그는 여전히 트랙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였지만 페라리 레이스카는 점점 챔피언십 경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키미의 성적 또한 점점 뒤처졌죠. 2009년 키미는 스파에서 단 한 번의 우승만을 남긴 채 결국 F1을 떠나게 됩니다. 페라리는 키미와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며 페르난도 알론소를 영입했고, 키미 자신도 더 이상 F1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죠. 2010에서 11년까지 키미는 월드랠리 챔피언십이라는 새로운 종목에 도전합니다. 랠리는 F1과 달리 자갈, 눈길, 아스팔트 등 다양한路面에서 코드라이버와 소통하며 전세계의 다양한 코스를 최대한 빠르게 주행하는 레이싱 종목인데요. F1이 최고 속도와 정밀한 핸들링 기술을 필요로 한다면 랠리는 극한의 환경 적응력과 엄청난 담력을 필요로 하죠. 키미는 WRC에서도 나름 재능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F1만큼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랠리에서의 2시즌을 보내며 키미는 자신이 아직 F1에 미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실력이 여전히 F1에서 통할 수 있을지도 궁금했죠. 결국 키미 라이코넨은 2012 시즌 로터스와 함께 F1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시 로터스는 우승 경쟁을 할 정도의 팀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키미는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여전히 빠른 속도로 트랙 위를 달렸고 꾸준히 포인트를 벌어들이고 포디움에도 올랐죠. 특히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는 복귀 후 첫 승을 거두기도 했는데요. 해당 경기에서 선두를 달리던 키미에게 팀의 엔지니어가 뒤따라오는 선수와의 시간 차이를 계속 보고하자 키미는 팀 라디오를 통해 희대의 명대사를 남기기도 했죠. 승리를 앞둔 극도로 긴장된 순간에도 팀의 간섭을 귀찮아하며 자신감 있게 뿌리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수많은 밈으로 제작될 만큼 지금까지도 상징적인 대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도 찍었어요. Just leave me alone. I know what I'm drinking. 이후에도 키미는 로터스에서 나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 팀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2012 시즌 개막 전 로터스가 키미 라이코넨을 영입할 당시 팀의 경영진은 차량의 경쟁력을 중하위권 수준으로 판단했고, 2년간 F1을 떠나 있던 키미의 기량 역시 예전같이 못할 것으로 예상해 기본 연봉을 낮추는 대신 포인트당 보너스를 지급하는 구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문제는 키미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버렸다는 것이었죠. 키미는 2시즌 동안 총 390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이로 인해 팀이 키미에게 지급해야 할 보너스는 약 1950만 유로에 달했지만 로터스는 그 돈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키미는 팀의 존속과 팀원들의 생계를 위해 약속된 금액의 60%만 받고 로터스를 떠나는 길을 택했고, 이후 자신을 챔피언으로 만들었던 페라리에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티포시들은 키미가 팀메이트 알론소와 함께 페라리를 다시 부활시켜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Steering wheel, left steering wheel here. Hey! Hey! Steering wheel, somebody tell him to give it to me. 키미가 페라리에 합류한 2014년은 F1의 하이브리드 터보 시대가 처음 시작된 해였고, 그해 페라리의 레이스카는 최근 20년 중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최악의 차라는 혹평을 들을 만한 수준이었죠. 키미는 단 한 번도 포디움에 오르지 못하는 커리어 최악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2015년에는 세바스찬 베텔이 새로운 팀메이트로 합류하며 팀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키미의 성적 또한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과거 챔피언을 차지했을 때만큼의 압도적인 기량은 아니었고, 이제는 팀의 에이스가 아닌 팀메이트의 우승을 돕는
도와주는 서포터의 역할이었지만 키미는 베테랑 드라이버로서 매경기 능숙한 레이스를 펼쳤고 2018년 미국 그랑프리에서는 무려 113경기 만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를 앞둔 나이에 그가 거둔 커리어 마지막 우승이었죠. 그리고 2019년 키미 라이코넨은 자신을 F1에 데뷔시켜준 친정팀 자우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화려한 팀은 아니었지만 키미에게는 딱 맞는 무대였죠. 조용한 환경, 낮은 관심, 그리고 자유까지. 키미는 40이 넘는 나이에도 팀을 적극적으로 이끌었고 중하위권 수준의 차량으로도 이따금씩 포인트를 획득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키미 라이코넨은 352번째 레이스를 마지막으로 F1을 조용히 은퇴하게 됩니다. F1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그는 지금도 여전히 레이싱 업계에서 감독 및 드라이버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 자동차 브랜드 지커의 퍼포먼스 컨설턴트로서 차량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F1 은퇴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키미 라이코넨은 누구보다 빠르게 트랙위를 달린 드라이버였지만 늘 남들의 기대와 시선에서 한 발 비껴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멋있게 말하려 애쓰지도 않았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과장된 연기를 하지도 않았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는 늘 같은 표정으로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게 키미 라이코넨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를 아이스맨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의 시선과 기준에 따라 살기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걸 내 방식대로 결국 해내고야 마는 삶. 키미가 F1의 그리드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되고 싶었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요?